일본도 실전 핵무기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북한, 중국, 러시아 다 핵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지.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그래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예. 최근에 뭐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랬던데 건강은 잘 챙기시면서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좋습니다.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건강 잘 챙기면서 네네. 재밌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예. 네. 지난번에 책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팔순 기념 또 행사도 하시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뭐 좋은 이야기, 뒷이야기 좀 들은 거 없으세요? 팔순이 됐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나이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80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뭘 하고 살아왔느냐. 친구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다는 친구로부터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친구. 그런데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표현을 하기 나름이죠. 예.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이순신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 네. 최근에 또 노량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발발을 해서 정유재란까지를 해서 1598년도에 전쟁이 끝이 나는데 거기에서 불과 30몇 년, 40년도 안 되고 난 시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병자호란에서는 뭐 참혹한 그런 어떤 굴욕이 있었는데 도대체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왕이나 조정이나 이런 데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이었길래 그렇게 짧은 시간에 참혹한 굴욕을 당하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이사장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정유재란이 1597년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9년 전에 또 정묘호란이 있었죠. 1627년 병자호란이 1636년 연도로 치면은 44년이라고 하는 동안의 전쟁을 4번 치른 거 아닙니까? 1592년에 태어나서 1636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만 치르다가 간 셈이 되죠. 참 그 민초들, 그 옛날 백성들이 그 당시에 16세기 말, 17세기 초중반에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힘든 삶을 살았지 않겠나.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나라님이, 물론 나라님이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외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방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즉 말해서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정묘 병자호란 때는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이 약했던 거죠. 예.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잘 관찰하고 관찰을 넘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다투고 그리고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트집 잡고 발목 잡고 하는 것은 잘 하는데 도대체 이 중국이나 일본 이런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외교적인 무관심, 바깥 세상에 대한 무관심 이거는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만은 조금 아니지만은 하여튼 바깥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방 강화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전쟁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 비교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다들 아시죠? 우선 첫째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방비 태세가 뭐 전혀 안 됐던 것이죠. 임진왜란 때도 부산 영도 앞바다에 왜군 함대가 나타나서야 전쟁이 났구나. 그때도 사실은 저게 무역선인지 군함인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호랑개가 쳐들어오겠느냐.
그런데 임진왜란은 따뜻한 남쪽에 사는 왜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도 쳐들어올 때는 가장 좋은 계절에 자기네 나라 5월 달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은 북쪽 나라에서 남쪽 나라로 쳐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라는 게 상관없어요. 남쪽 나라, 더 따뜻한 나라로 가는 거니까 기후적으로는 전혀 오히려 유리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본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여진족은 뭡니까? 따뜻한 나라로 쳐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강이 얼어 있을 때, 압록강이 참 큰 강인데 그 기마병들이 압록강이 흐를 때는 도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딱 얼어준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 쳐들어왔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첫 단추부터가 이제 포캐스트가 틀린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군데 방어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여진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으로 오면은 우리 성에서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을 꼭 닫고 오기만 와봐라.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서 막을 것이다. 그런데 여진족은 어떤 전략이냐? 왜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겠느냐?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잘 됐다. 아무런 해방군도 없는데 한양까지 일사천리로 달려가자.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게 위험하지 않은데 나는 알지만 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겨울철에는 안 쳐들어올 것이다. 쳐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성으로 공격하러 올 것이다. 그 조금은 산성에 뭐하러 고생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나가서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양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달리다 보니 임금이 도망갈 시기를 놓쳤던 것이죠. 적어도 압록강을 건너서 이까지 오려면은 뭐 한 달이 걸릴 것이다, 2달이 걸릴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불과 뭐 한 달도 안 걸리고 천량에서부터 쳐들어왔던 것이죠. 결국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막혔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와가지고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갔다 이겁니다. 첫 단주부터 이게 틀렸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쟁의 그 경과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임진왜란은 그래도 부산에서 한양까지 왜군들이 쳐들어오는 동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왕이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을 갈 시간적인 여유라도 있었죠. 그러나 병자호란은 여진족이 너무나 빨리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강화도도 못 간다. 겨우겨우 해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딱 포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군항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그 양반들이 이제 그 남한산성에 갇힌 왕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산 주위를 싸고 있는 이 청나라 군사과 싸워야 되는데 이미 왕의 지휘권이 행사가 안 되고 그 각 지방의 감사들이나 관찰사 그리고 병사들이 지휘를 해가지고 오는데 제대로 통일되지도 않고 군세도 약하고 하다 보니 경상도에서 오던 사람들은 여주에서 맡기고 전라도에서 올라오던 군사들은 광교산에서 맡기고 강원도에서 오던 군항병들은 검단산에서 맡기고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뭐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남한산성에는 얼마나 그 대비 태세가 되어 있었느냐. 대비 태세가 본래 안 되어 있었죠. 거기 뭐 행궁도 있고 물론 비상식량이나 이런 거 있었지만은 그 당시 한 6,000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일분 식량이에요. 45일 지나고 나면은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실제로 46일 만에 항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는 삼전도 잠시 거기서 항복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병자호란과 관련돼서는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순신 관련돼서 김한민 감독님이 영화를 명랑, 한산, 노량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순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인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평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네. 많이 이제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했듯이 이 병자호란과 관련돼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왕의 고뇌 그리고 외교로서 이 문제를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외교로서 극복해야 된다고 했던 최명길이 있었고 중화파 대표지요. 예 그리고 김상헌 그거는 척화파이다. 예 그래서 이제 김상헌은 오랑캐한테는 숙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되게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남한산성에 우리가 그 왕이 갇혀 있고 백성들이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최명길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상헌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든지 본인이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김상헌
김상헌은 적화파의 대표였고 최명길은 이제 조화파. 그래서 김상헌이가 이제 이 항목 문서를 쓰자. 최명길이가 그러면 김상헌이가 그걸 찢어버리고 뭐 그런 쇼를 하고 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대비 태세가 너무나 형편없었다 이거죠. 일본에 대해서는 외놈들, 일본도 완전히 오랑캐 취급을 한 겁니다. 중국이 오랑캐 취급을 하니까 우리는 따라서 오랑캐 취급을 한 거지요. 이조 500년 동안에 일본과 조선이 사신왕래한 게 토탈 24번입니다. 명나라만은 어떻게 했느냐. 1년에 그 정도 갔어요. 무슨 신년을 축하하는 성절사,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절사, 뭘 좀 해주십시오 하는 뭐 진주사, 하여튼 각종 사절이 그냥 뻔질나게 사절끼리 갔다 오다 만나고 할 정도.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칙사가 또 많이 오고 하고 했지만은 이 중국과의 외교를 빼놓으면은 일본도 오랑캐 나라, 그리고 여진족, 나중에 금나라, 나중에 청나라가 됐죠. 청나라도 오랑캐 나라. 그래가지고 오랑캐 나라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 우리는 명나라만 잘 모시면 된다. 그 남한산성에 포위해 있으면서도 명나라 황제의 생일날에 망골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 하여튼 오로지 우리는 명나라만 잘 섬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청나라, 일본, 육구, 저 멀리 있는 고산국이나 뭐 시암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200여 국가들과 통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의 외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은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지금 이제 주화파, 적화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미 쏟아진 물을 가지고 이걸 마른 걸레로 닦을 거냐 젖은 걸레로 닦을 거냐 이 차이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는데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항상 저희들 언제든지 노리고 있고 네. 핵실험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항상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 대국이긴 한데 국방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현 시점에 교훈이라고 할까요? 네. 깨우쳐야 될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역사적인 교훈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동물이 세계에서 보면은 고슴도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동물이죠. 그러나 그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사자가 봐도 겁 안 낸다 이거죠. 지금 현 세계에서 가령 비슷한 예를 찾아보자면 이스라엘 그 뭐 우리나라의 참 뭐 반에 반대 안 되는 크기와 인구를 가지고도 그 주위에 수많은 아랍 제국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뭐 그동안 네 차례 싸워가지고 4번 다 패했고 뭐 지금 전쟁 중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정도의 각오 그리고 자주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게 답이죠. 예. 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 안 되는 큰 나라이긴 한데 이 5천만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 그런데 다들 우리 주위에는 핵을 가진 나라들이고 일본도 실전 핵무기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북한, 중국, 러시아 다 핵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재래식 국방력은 이제 강하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재래식 국방력과 핵 전력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핵에는 핵을 맞서야지. 참 국제 정치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 고개를 넘지 않는 한 우리는 베개를 베고 아주 편하게 자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결국은 이제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과 아직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그렇죠.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사장님과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라 걱정하는 걸로 오늘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